우리 몸의 콩팥은 일명 침묵의 장기라 불리며 서서히 망가지다가 그 증상을 알아차릴 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며 노폐물 제거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건강관리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아랫배 뒤쪽 척추 양 옆에 위치한 장기로 콩의 모양과 팥의 색깔과 비슷해서 콩팥이라고 부르는데요. 콩팥은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혈액은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요. 그래서 이 탁한 혈액이 신장을 거쳐갈 때 신장은 정수기 역할을 해주며 깨끗한 혈액으로 바꿔주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빼내줍니다. 신장에는 대략 2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필터를 통해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주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체내 염분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 나빠질 때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신호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 텐데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품료인데요. 거품료는 맥주에 생기는 거품 마냥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지만 순간적으로 거품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소변을 보면 지속적으로 거품이 많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는데요. 거품료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단백뇨입니다. 소변 속에 단백질이 섞여서 나온다는 건데요. 단백질은 주방세제 같은 계면활성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과 만나면 거품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장은 정수기 필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빠져나오더라도 단백질 같은 성분은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신장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장의 해독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혈액 속에 요독소가 축적되면서 혈중 독소 농도가 증가하고 그 독소가 피부로 표출되며 우리 몸을 자극해서 생기는데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겪으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종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부터 손, 발이 유독 붓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날 라면을 먹고 잔 게 아니라면 이것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속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되면 신장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음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듯 신장 건강의 위험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장에 좋은 꿀조합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저염식 식단입니다. 평소에 짜지 않게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트륨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압이 낮아지면서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트륨은 우리 몸속의 수분을 머금게 만드는 전해질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의 수분이 더욱더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 고혈압이 생기는데 이 과도한 압력이 우리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너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많이 뿌리는 대신 마늘이나 생강, 허브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면 풍미를 높이게 돼서 자연스레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늘과 생강 같은 향신료에는 알리신과 진저롤 같은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면서 신장을 오히려 보호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또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평소에 혈액이 다니던 길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면서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자연스레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요로 감염과 신장 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 소변이 농축되어 노란 오줌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변이 농축되면 신장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챙겨 드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물은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하루에 나눠서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과 림프액의 양이 늘어나며 노폐물 배출은 물론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때는 21도에서 24도씨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공복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앓으신 분들은 물을 빨리 드시면 뇌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차를 먹으면 이뇨 효과가 탁월해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장 기능을 촉진해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또 결명자에는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 결명자에 포함된 항염증 성분은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 신장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결명자차는 간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더불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간과 신장은 함께 작용해서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명자차는 신장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에 안 좋은 꽝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고지방 음식과 튀긴 음식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축적되다 보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는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방 음식과 튀긴 음식은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우리 몸 전체에 걸쳐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지방 음식은 칼로리가 아주 높아서 자주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는데요.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면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고지방 식단과 관련이 많은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년에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 신장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레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돼서 신장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또 단백질이 많으면 신장이 우리 혈액을 걸러주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이 상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칼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칼륨 섭취는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칼륨 섭취가 독이 되는데요.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나나, 감자와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토마토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식단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혈압 관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은 신장 건강에 아주 큰 적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측정해 보면 혈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를 준비해서 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과체중과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살이 찔수록 신장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식단에서 나트륨을 줄이고 적정량의 단백질과 통곡류, 야채 등을 골고루 먹어주며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만큼 신장 건강에 좋은 것은 없는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의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